상황에 대한 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체크한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 아까 말씀드린 자기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루틴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루틴들이 돌아와야 내가 인제 제대로 자기 생활 패턴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현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나.'라고 하는 건 일단 내 자신의 행동 패턴이 일상으로 돌아와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마찬가지 질문해 주신 분도 있네요. 그 루틴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예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상시의 생활 패턴이 돌아와야지만 사람이 차분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음 또 질문하신 게 "건강 관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시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제가 1대1 코칭이나 그룹 코칭 하시는 분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성실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대하는 거 열심히 대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성실한 그 성격을 표현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거든요. 내 건강 관리가 돼서 내가 에너지가 넘쳐야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내 일도 더 잘하는데 내가 '아 바빠서 건강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내 에너지를 계속 깎아가면서 내 뭐랄까요? '일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불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삶이 성실한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분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다라고 하면 건강 관리에 그러면 관점을 바꾸셔서 '나는 불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려서 쪼끔 상처는 받지 않으셨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잘 못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더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더 주려면 내 뎁스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그 관점을 또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네요. "중요한 것들이 명확성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중요한 것을 바꾸느라 시간 낭비가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중요한 것이라는 게 자꾸 바뀐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중요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 년짜리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1 년짜리 목표는 잘못됐을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3 년, 5 년짜리는 잘못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 1 년짜리 목표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냐라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작은 단계의 프로그레스들이 거기서 얻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이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목표를 잡아 놓고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성과치들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건가.'라는 것까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명확성은 프로그레스에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 년짜리 목표는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이 기간 동안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낸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질문은 심호흡할 때 명상을 틀고 하시면 그냥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 음악이 틀 때는 제가 그 좋아하는 음악들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음악들을 틀어 놓고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사운드 트랙 같은 거 틀어 놓고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심호흡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심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울 때에도 분명히 날숨에만 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마시고 나갈 때에만. 그렇게 말을 하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목이 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하루에 7 시간, 8 시간 강연을 해도 목이 쉬지는 않아요, 그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심호흡을 평상시에도 항상 많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져서 햇빛에 나간다. 햇빛에 나가신다는 분 당연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에 나가면 비타민 D를 합성하잖아요.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건 없건 하루에 나가서 30분 햇빛 쐬세요, 다 가리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했는데 잠깐 질문 이어진 분이 있네요. "심호흡을 했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라고 하면 심호흡을 못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횡격막이 늘어나는 게 너무 근력이 약해서 그것들을 잘 받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계속 깊이 연습을 하다 보면. 특히나 누워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 심호흡의 능력은 계속 커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와 업무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제 보기에 수면 시간 관리부터 시작하십시오. 수면 시간이 7 시간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7 시간으로 맞춰 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체력이 딸리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체력이 딸린다고 하는 건 오후 늦게 에너지 쇼크를 받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면 시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부담으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이어질 수 있죠. 네,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얘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 목소리의 톤을 이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지 위해서라는 거고, 아프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결국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생기실 거예요.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은 제가 만나본, 제가 코칭과 뭐 강연에서 만나본 분들에게 많은 질문지와 답변을 듣거든요. 거의 그 답변지의 90% 이상의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해요. 그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롤모델인 생각을 언젠가는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받아들여지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사실 이 강연에 이렇게 오셔서 들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쉬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시면 결국 그 끝에는 분명히 롤모델이 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남편분이 운동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분. 네. 저도 뭐 제 와이프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 딱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서 저도 속상하긴 한데, 음 어떤 자극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능하다면 산책이라도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얘기를 좀 하자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도라도 하시면 그나마라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가 먼저다. 네, 당연합니다. 자기 계발은 이제 건강 관리가 먼저예요. 마음 관리가 먼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서 목표를 못 이루는 세상이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론들이나 자기 관리 방법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결국 내 에너지 레벨의 문제인 거고, 에너지 레벨은 건강 관리에서 먼저 시작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일단 빨리 해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싶은 것이 산발적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한정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드릴까요? 저는 뭐 영어도 잘하고 싶고 중국어도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하려면 그건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당장 중국어 공부를 한다는 건 제가 제 스케줄 다 말아먹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핵심으로 중요한 일에 연관되지 않으면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산발적이다라고 하면, 왜 산발적인 대상들 중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 웹세미나 맨 첫 번째가 명료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제 카페에 오시면 무료로 올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내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이든 순서를 잡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으로 차분해지면서 목소리 톤을 바르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호흡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일정한 톤이 급해지면서 빨라지는 이유는 흥분했다는 얘기거든요. 흥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르게 가라앉히는 방법은 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하시는 거고, 심호흡과 함께 물을 좀 마시면 당연히 또 차분하게 안정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신이 순간 화가 났을 때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자, 항상 숨는다. 네. 항상 숨으시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돼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다만 그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25 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5 세에 치른다라고 했죠. 음. 장례식만 75 세에 치르시면 되는 게 남은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한 세션에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렇게 좀 자극을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네. 스탠포드식 건강관리법에 나오는 IAP 호흡법. 그 김세혜 작가님도 유튜브에서 아마 소개하신 적이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IAP 호흡법 굉장히 좋은 호흡법이니까요.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고 호흡은 생각날 때만 조금씩이라도 최대한 자주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아침에 자고 나서 또 저녁에 잘 때 이때가 인제 에너지의 변환이 크게 일어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때 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안 하고 싶은 일 좀 더 즐거운 일이 있을 테고 즐거운 일 중에서 내가 나 자신이 되게 이것을 정말 이렇게 계속 하고 싶다는 일에 가까운 것을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세상과 연계될 때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